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천회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의 이 정치 이제 40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이슈와 논란의 돌풍이 바로 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 대통령과의 이 마찰을 통해서 나는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번 그런 사인을 보냈지만은 결국은 이제 사퇴하기를 바라는 듯한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런 지금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제 그 안에는 이것을 이제 또 도시 수도권과 그리고 지방의 의원들 그리고 공천을 앞두고 이런 거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부추기는 이런 거 이간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명철한 눈을 가지고 이게 화합이 잘 되어져서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 큰 이제 위기를 이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가장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여기 김경률이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의원.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뭐 완장을 찾던 기수 노릇을 하면서 이 앞장을 서가지고 한동훈의 입이 되어졌는지 그건 명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가장 중심에 서서 여기에 앞장을 선 사람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명품백 논란 이것이 공천의 문제에도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욱 중심에 있는 것은 이 김영사 백의 그 비중이 이제 그 명품백 그 수수에 아마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이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에서도 여기에 더 이제 감정이 더욱더 이렇게 상했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경률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제 뭐 나는 웬만한 것이 자, 이 사람도 유명인이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생애 자, 여기 김경률 씨가 이 나무위키에 이렇게 지금 그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공인회계사 합격을 했는데 금전고시를 통해서 되었네요. 고향은 이제 55세고요. 그 다음에 고향은 전남 해남군입니다. 해남군. 자, 그리고서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갔다가 여기에 간단한 것을 6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건축가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강주 동구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병으로 6개월간 휴학했고 이후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 성적표를 보여드리니까 학교 가지 마라 해서 자퇴하고 금전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88년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하고 나서 사회과학 이 서클에 활동을 하면서 4학년 때 요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남 해남뿐만 아니라 4학년 때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 운동에 종사했다. 그러나 1년 뒤에 소련이 붕괴됐다는 사실을 듣고 학생 운동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전업을 하고 95년도에 복학을 해서 뭐 이제 뭐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자, 요런 정도를 두고 전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은 자, 여기에 대해서 심평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졌던 뭐 서성이다. 이렇게 그 심평 변호사께서는 여기를 가장 잘 논평을 심리적으로 잘 논평을 아주 해준 게 있어서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심평 변호사의 말은 김건희 명품백 논란의 여성 혐오라고 하는 어두운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SNS에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논란으로 불거진 데 관해서 이해하기 힘든 이 현상의 근저에는 여성 혐오와
남건 숭배 사상, 남건 숭배의 어두운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 2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둠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성과 상식 혹은 공정의 관념에서 도저히 김 여사의 비난으로 편향적으로 향하는 이상한 열기를 감당할 길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신 변호사는 여성 해모의 연원은 아마 문명화되지 못한 의식을 가진 여성 혐오의 연원은 아마 문명화되지 못한 의식을 가진 정신적 미성숙의 남성이 여성을 엄마 혹은 장녀 이외의 존재로 보지 못하는 성녀와 장녀 컴플렉스, 이 마돈나 홀 컴플렉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를 심리적인 이런 그 말들이 있죠. 그 뭐 성녀 아니면은 어머니 아니면은 장녀로 보는 이 남성의 그 여성 어떤 심리, 그 이런 설명에 따라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요하고 비열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바라보는 이런 그 심리들, 비열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바라보면 그 공격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말을 끄집어내기도 상스러운 주얼리설이 조금 잦아들더니 요즘은 명품백 사건으로 그에 대한 공격이 다시 극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품백 사건은 재미교포 최 목사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엄습한 골방, 이 재미교포 최 목사가 이거 완전 공산주의 아마 첩자인지를 모를 이 최 목사가 극자 편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엄습한 골방에서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며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선친을 잘 아는 것으로 설정하여 아주 표현을 간결하게 잘했습니다. 김 여사의 경계심을 우선 해제한 것도 특출한 계략이었다. 이거는요, 이 프락치들이나 기억되어진 공작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그렇게 야금야금 접근하여 시가 300만 원 한다는 파우치 하나를 떨구고 가버렸다. 자, 이거 표현을 보십시오. 떨구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책도 갖다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내고 찾아가서 또 놓고 오고 3번, 4번 했다가 결국은 고향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의 심리에 그 무장해제하게 하고 아주 친수가 친밀하게 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파우치 하나를 명품백을 떨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눠는 거를 그걸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김 여사는 그 후 남아있는 물건의 포장지를 직원에게 지시하여 뜯어보았으나 이를 사용한 일이 전혀 없고 관련 법규에 따라 소관기관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를 반환하면 될 일이지만 지금 형사적인 문제화된 법규상 반환할 수도 없다. 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세상을 흔드는 명품백 사건의 전모라고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명품백 사건에서는요, 우리는 김 여사의 부주의를 나무랄 수 있다면서도 이거 부주의에 대한 것을 그 당시는 아주 청와대에 들어간 이제 그 대통령실에 취임을 하기 전이니까요. 이런 그 경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고향 사람이니까 이게 부주의를 나무랄 수는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기에서 나아가서 더 무엇을 비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그에 반해 최 목사나 이명수의 흉측하고 야비한 이 야비한 음모의 실행은, 자, 이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최 목사나 이명수의 흉측하고 야비한 음모의 실행은 문명 사이의 범주를 훨씬 넘은 고약하고 더러운 소행, 이 비열한 소행이죠.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자기 배지 다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그들 세력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어둠의 포로가 된다. 야, 정말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비난을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게 저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보탠다면은요, 이 좌파 성향으로 뭐 강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남 해남이. 그런데 운동권에 거기다가 성남에서 또 활동을 했다. 예, 그게 지금 55세가 되어진 운동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전향을 이쪽으로 왔다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 심리, 행동, 의식 이런 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쪽에 머리를 들이받고 나왔지만은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권적인 그 부정적이고 들이받는 기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 노이즈의 관행, 그리고 골수 깊은 그런 태도가 보수 진영에 돌아왔지만은 그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아주 뭐 철학적이고 또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넘어간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완장찬 그 기수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오랜 관행으로 혁명주의자들의 그런 그 관행이 뿌리 깊게 있다는 것을 아직 세탁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설교를 할 때라든지 가능하면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되 비판적인 것보다 위로와 평안을 주려고 하고 축복을 주려고 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노력을 하려고 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화되어진 그 관행이요,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하면은요, 한동훈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국회의원들의 그 관행과 586의 그 부패하고 잘못되어진 그 구세대, 이 사람들이 이제 60대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격수를 데려온 사람이 핵심이 김경률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들이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맹분백 이 사건, 여기 심평 변호사가 말하듯이 이것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이런 성향, 관행, 이 어떤 그 혁명주의자들, 예? 누구를 저격하라고 영입을 했느냐고요. 여기에 한동훈의 이 좀 더 아직 세탁되지 않는 그런 좌파의 성향의 사람을 대거, 예, 또 뭐 중국의 그 어떤 또 실장, 뭐 얼굴은 안 보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성향들의 사람들, 또 뭐 아무개 그 젊은 의사, 이런 사람들을 다 대거적으로 데려온다는 거는요,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공작적인 이런 것이라고 해놔 놓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게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도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보안법, 최재형은 목사는 이 완전한 공산주의자, 이 사기, 이 몰카범, 그리고 주거 침입죄, 이런 것을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안법으로 해서 정보원으로 해가지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손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범죄인에게 당한 사람이 김건희인데, 아니 도대체가 내 선거에 뭔가 좀 유리불리를 해가지고 이를 몰고 가서 뭐 말이 앙또 안 했더라고요. 이야, 이거는요 완전히 김경률, 완전히 이 사람은요 사죄해야 됩니다. 사죄하고 완전히 물러가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예, 김경률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자유우파에 전혀 이 칼라가 맞지를 않다는 거. 김경률은 사죄하고 사퇴해야 됩니다. 예, 최재형은 보안법으로 완전히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